네,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타이디버스에서의 제일 중요한 6개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Filter, Arrange, Mutate, Summarize, Group by. 제 개인적으로는 뭐 처음부터 아까부터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만 하는데 오늘 강의 들으시는 것 중에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뒤에 뭐 생존 분석,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전부 다 책에 있는 코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 카피 페이스트해서 쓰면 되고요. 코드 외울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클린징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제일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은 이 5개, 6개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누차 강조드립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셀렉트 시작하겠습니다. 셀렉트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데이터에서 필요한 변수를 셀렉션하는 겁니다. 변수를 2장에서 배웠던 인덱싱, 슬라이싱과 거의 비슷한데 오히려 더 쓰기 깔끔하고 편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데이터1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데이터1 디멘전은 어떻게 됐었죠? 24명의 환자에서 26개 베리어블이 있고요. 글림스 제일 많이 쓴다고 했죠? 데이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명의 환자에서 26개 베리어블이 쫙 있고 변수들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용어를 여러 개로 섞어 쓰고 있는데 변수라든지 베리어블 같은 말이죠. 요렇게. 자, 그렇다면은 이제 현재 26개의 변수가 있는데 환자들의 아이디 그리고 간기능 검사 일부인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지 ALT, 빌루빈, 알부민 요런 한 4가지 베리어블들을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방법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데이터1에서 파이프 오퍼레이터 쓰고요. 엔터 치면 인덴테이션이 되죠. 자, 셀렉트 뭘 선택한다? ID 다운표 쓸 필요 없습니다. 베이스라인 ALT, 베이스라인 빌리루빈, 베이스라인 알부민 요렇게 하면은 4개만 딱 나오죠. 이전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데이터1에 행은 비우고 C에 ID, B, ALT 엄청 쓰기 힘들죠. 이렇게 똑같은 결과 나오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다운표도 쓰고 쉼표도 써야 되고 괄호도 많이 써야 다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쓰고 이제 프린트 n은 하면 4줄만 보여달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제 엑셀처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형을 하고 나서는 잘 됐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지 보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제일 기본 셀렉트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역시나 이렇게 이름을 다 써줘도 되고요. 변수의 순서 그대로 써줘도 됩니다. 데이터1에서 나는 첫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변수만 셀렉트 해달라. 이게 첫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죠. 이렇게 셀렉션 되는데 문제 없죠. 숫자 쓰는 데 있어서 콜론 써도 되죠. 1에서 3, 6에서 9번째 변수를 셀렉션 해달라. 이렇게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C 이런 거 쓸 필요 없죠. C에 뭐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디버스는 상당히 편한 걸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특정 변수를 제외하고 싶을 수도 있죠. 지금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인덱스 데이트 같은 거 필요 없다. 인덱스 데이트를 빼달라. 그러면은 자, 데이터1에서 셀렉트를 하는데 인덱스 데이트 빼는데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만 쓰면 이렇게 되죠. 원래 ID 인덱스 데이트 젠더인데 ID 인덱스 데이트 없어졌죠. 젠더만 나오죠.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만약에 나는 인덱스 데이트도 빼고 젠더도 빼고 싶다. 그럼 이대로 쓰면 되죠. 데이터1 select 마이너스 인덱스 데이트 마이너스 젠더 2개 다 빠졌죠. 바로 age 트리트먼트 그룹으로 들어가는 거죠. 젠더도 빠졌죠.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대로 그대로 기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변수들 많은데 내가 이제 ALT만 따로 분석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ID,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ALT, 6개월째 ALT, 12개월째 ALT만 나는 뽑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그것만 뽑아서 따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겠다. 데이터1 select 이렇게 쓰면 되죠. ID, 베이스라인 ALT,
M6 ALT, M12 ALT. 자,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청 많다, 10개다 ALT가 들어가니 그럼 다 쓸 수 없죠. 그럼 이때 유용한 게 이런 contains, starts with, ends with 이런 명령어를 쓰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elect를 하는데 똑같은 걸 해보겠습니다. id를 뽑고요. 그 다음에 나는 변수들 이름 중에 ALT가 들어가는 걸 전부 다 뽑고 싶다 하면은 contains 라고 하고 괄호 열고 여기에 이제 ALT, 여기는 이제 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ALT가 포함된 모든 게 나오죠. 똑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알부민 해달라, 알부민만 나오죠. 베이스라인 M6, M1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6개월치 램만 다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contains 말고 starts with 이렇게 해서 나는 M6로 시작되는 랩을 모두 다 모아달라. 어떻게 되나요? ID, M6 쫙 다 모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베리어블만 쏙쏙 우리 2장에서 배웠던 막 대괄로 치고 이런 거보다 훨씬 하기 쉽죠?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마음껏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것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렉트로 이제 변수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젠더로 되어 있죠? 젠더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섹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데이터1 select id도 넣고 나는 뭐 하나만 해볼까요? 나는 젠더를 섹스로 하고 싶다. 섹스는 젠더. 항상 바꿀 때 주의하셔야 될 게 기존의 이름이 오른쪽에 오고 새로운 이름이 왼쪽에 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섹스로 바뀌었죠? 기존에 젠더였는데 이런 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지금은 바꿔가지고 하나만 선택됐는데 나는 전부 다 가지고 오고 싶고 젠더만 섹스로 바꾸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그때는 select라고 하지 않고 renames라고 하면 됩니다. rename 똑같죠? 섹스는 젠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딴 거 다 똑같이 오는데 젠더 자리에 섹스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rename 혹은 뭐 select 뭐든지 써도 됩니다. 자, 변수 순서 변경하기. 우리 지금 변수 이렇게 있잖아요. 난 이 순서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ID, ID 다음에 LC, HCC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D로 다 갔으면 좋겠다. 그럼 바꾸면 되죠. 데이터1 select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ID, LC, HCC 그 다음에 뭐 베이스라인 ALT 이렇게 두고 싶다. 그럼 순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거고 나는 이렇게 4개만 뽑는 게 아니고 순서를 바꾸고 나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 놓으면 좋겠다. 즉 26개의 변수는 그대로 두되 단지 요거 2개 내지 3개만 ID D로 땡겨 오고 싶다. 그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데이터1에 select ID, LC, HCC, HCR 쓰고 나머지 뒤에 22개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everything 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everything 요걸 딱 쓰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ID, LC, HCC, YR 요거 가지고 오고 뒤에는 전부 다 이전의 변수 그대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셀렉트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셀렉트 기능이랑 뭐 여러 가지 방금 가르쳐 드렸던 거를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여러 줄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1에서 ID, 젠더, 12개월치 랩을 선택하고 젠더 변수 이름을 섹스로 바꾸고 제일 앞쪽으로 이동한다. 말은 긴데 그대로 하면 되죠. 자, 데이터1 셀렉트에서 ID, 젠더 그 다음에 12개월째 M12라고 들어있으면 12개월이겠죠. 이것들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섹스로 젠더를 이름을 바꾸고요. 요때는 등호 하나만 써도 됩니다. 타이디버스에서는 2개 쓸 필요 없습니다. 또 파이프 오퍼레이터 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섹스를 제일 앞으로 내고 나머지 전부 다 everything으로 해달라 하고 한번 봐볼까요? 4개만 봐볼까요? 이렇게 됐죠. 섹스가 제일 앞에 왔고 ID 그 다음에 M12 쫙 이렇게 돼 있죠. 젠더는 없죠? 섹스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타이디버스는 결국은 한 번에 또 하나 셀렉트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써서 요거를 선택하고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흐름대로 쭉 코드를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셀렉트 끝났고요. 이제 필터 넘어가겠습니다. 필터 또 중요합니다. 필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엑셀 해보시면은 엑셀 위에 필터 깔때기 모양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했던 셀렉트는 주로 변수
세로의 열을 골라내는 거라면은 필터는 가로 행을 골라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연구할 때 많이 쓰는 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 선택하는 게 많죠. 예를 들어서 환자 지금 아이디가 어떻게 돼 있나요? 아이디가 1번부터 24번인데 아이디가 20번까지 있는 사람만 골라내 달라. 이렇게 쓰면 되죠. 데이터 1. 자, 셀렉트가 아니고 이제 필터죠. 필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아이디가 20보다 작은 사람만 골라달라. 골라졌죠? 아이디가 1번부터 20보다 작은 거니까 20은 포함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필터, 셀렉트, 앞으로 배우는 뮤테이트 전부 다 하나의 파이프 오퍼레이터에 계속 이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20번 미만인 환자들의 아이디와 베이스라인 램만 모아보자. 쓰면 되죠, 이대로. 자, 데이터 1에서 데이터 1에서 자, 아이디가 20번 이하 20번 이하니까 아이디가 같거나 작은 20번 이하에서 셀렉트 아이디 모으고 베이스라인 랩만 모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contains big 들어있으면 전부 다 베이스라인 랩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번까지만 환자에서 BBBBB 있는 거 전부 다 들어오는 거죠. 요 한 가지 잘못했는 게 이제 빌리루빈의 B도 들어있으니까 여기다가 B 언더바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B 언더바 베이스라인 랩만 모두 다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셀렉트든 필터든 자유자재로 여러 개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복합 조건. 이런 거 저희 엄청 많이 쓰죠. 전체 환자 중에 50세 이상 중에 남자만 골라달라. 데이터 1 필터에 자, 필터에 50세 이상 50세면 age죠. age가 50세 이상 and 그 다음에 젠더가 메일과 같아. 이런 의미는 등호가 두 개입니다. 뭐는 뭐와 같아라는 의미는 등호가 두 개인 거고 아까처럼 이렇게 단순 변형하는 이럴 때는 한 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어떻게 전부 다 50세 이상이고 남자만 포함이 되는 거죠. 복합 조건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콤마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R 베이스에서 우리 쓸 때는 막 콤마 쓰면 안 되고 엔드 써야 돼 막 복잡하게 많은데 상당히 편한 것을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엔드도 있겠지만 OR도 있겠죠. 50세 이상이거나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를 찾아보자. OR이죠. OR은 요거 씁니다. 요거 나무 젓가락 같이 일자로 되어 있는 이게 좀 키보드에 찾기 힘드실 수 있는데 엔터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엔터 바로 위에. 자, 데이터 1에서 예를 들어서 50세 이상이거나 50세 이상이거나 LC가 있는 경우 여기 OR 쓰면 요거 쓰면 되죠. 요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죠? 쭉 보면 50세 이상 주로 50세 이상이죠. 50세 이상이 아니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LC가 있는 거죠. LC가 없지만 50세 이상이죠. 이런 식으로 AND는 콤마 내지는 우리 AND 말 그대로 키보드 AND 쓰면 되고 OR의 조건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냥 복합 조건 쓸 수 있습니다. 사칙 현상이랑 똑같습니다. 괄호로 묶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할 수 있겠죠. 60세 이상이면서 남자이거나 50세 이하이면서 여자이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1 필터 먼저 해볼까요? 60세 이상이면서 젠더가 메일인 경우 60세 이상이면서 젠더가 메일인 경우 요거 일단 하나 묶을게요. 요거 자체를 하나로 묶고 요거 이거나 제가 일부러 이렇게 띄워서 하는 겁니다. 이거나 에이지가 50세 이하이면서 미만이면서 젠더가 뭐 피메일인 경우 이렇게 따로 묶어가. 이럴 때 이제 항상 이제 에러가 잘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괄호가 끝에가 모자라면은 에러가 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없이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괄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플러스라는 게 나옵니다. 플러스라는 얘기는 괄호를 열었는데 괄호를 아직 닫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한 개 더 닫아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ESC 누르고 여기 보시면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커서가 있으면은 여기 지금 화살표 여기 지금 괄호가 보이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있는 요 괄호는 여기 거 닫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한 개 더 닫아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 개 더 쓰면은 괄호가 여기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걸로 써야지 문제없이 되는 겁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이거 쓰면 되겠죠. 남자인 경우는 땡땡 등호 2개 썼는데 아닌 경우는 요거라고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닌 경우를 골라보자. 데이터 1 필터에 젠더가 남자인 경우 하면 남자만 나올 텐데 남자가 아닌 경우 느낌표 등호 하면은 전부 다 여자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기능, 뭐 필터 기능은 아닌데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몇 명인지 알고 싶다. 데이터 1에 카운트에 젠더 이렇게 쓰면은 바로 테이블이 나오죠. 되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HCC가 몇 명이냐? HCC HCC 있는 사람 4명, 없는 사람 20명. 이렇게 카운트라는 함수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측값 개수 세기. 아까 결측값 개수 세기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apply 데이터 2, 데이터 1, 2의 펑션 x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물론 쓸 수 있죠. 근데 이건 필터를 쓰면 상당히 더 좋은 게 필터를 이용해서 결측값이 있는 변수와 없는 변수, 있는 케이스, 없는 케이스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라인 INR에 결측값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알 수 있죠. 데이터 1에 베이스라인 INR is.na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 서머라이즈 하면은 전체 한 개의 결측값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뭐 복잡하게 외우기 힘들게 할 필요 없이 데이터 1 이제 필터 중에 결측값이 베이스라인 INR에 결측값이 있는지 한번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서 몇 개 있냐 카운트로 하면은 결측값이 한 개 있는 것을 여기 0이 아니죠. 결측값이 한 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베이스라인 INR이 is.na는 결측값이냐 라고 묻는 거죠. 이거랑 같은 의미는 true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true 베이스라인 INR이 결측값이 true인 것의 개수 결측값이 true인 것의 개수니까는 결측값의 개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쓰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측값이 아닌 사람을 골라달라. 아닌 사람 몇 명이냐? 아닌 사람 케이스만 보여달라. 만약에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true가 아닌 사람 이렇게 써도 될 거고 너무 기니까 여기다가 앞에 느낌표 붙이셔도 됩니다. 베이스라인 INR에 결측값이 아닌 사람을 골라달라. 23명 개수를 세지 말고 케이스를 보여달라. 결측값 없는 사람 23명이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필터 기능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개 결측값이 있는 동시에 있는 경우도 찾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complete case analysis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케이스 중에 한 개라도 변수에 결측값이 있으면 빼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drop na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1에서 지금 현재 drop na 베이스라인 INR이라든지 베이스라인 ALT, 베이스라인 플레이틀릿에 하나라도 결측값이 있으면 그 케이스 빼달라. 그러고 남아있는 케이스가 몇 개냐 이렇게 하면은 22개가 남았죠. 즉 24명의 환자 중에 2명의 환자는 적어도 이 3개 변수 중에 한 개에서 결측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2명은 컴플리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뮤테이트입니다. 뮤테이트는 말 그대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변수. 지금 현재 26개의 변수가 있는데 여기 없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대부분 보면 기존 변수를 변형해서 많이 하죠. 우리 뭐 조건을 만들 때도 있고요. 뭐 얼마 이상이면 그룹 A, 얼마 이상이면 그룹 B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묶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베이스라인 ALT와 베이스라인 플레이틀릿의 레이쇼를 ALT 언더바 플레이틀릿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데이터 1에 뮤테이트 내가 만들 변수, 새로운 변수의 이름, 새로운 변수는 항상 왼쪽에 오죠. ALT 언더바 플레이틀릿은 나는 베이스라인 ALT per 베이스라인 플레이틀릿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select 다 보여주지 말고 방금 만들었던 ALT 플레이틀릿하고 베이스라인 ALT, 베이스라인 플레이틀릿만 보여달라.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네 개, 6개만 보여달라.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67, 111 나누면은 0.61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런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냈죠 지금. 그런 식으로 새로운 변수 만들 때 쓰는 게 mutate입니다. mutate. 자, 그 다음에 이제 mutate 만들 때 많이 쓰이는 거 if else 드디어 나왔습니다. if는 잘 몰라도 if else는 꼭 알아야 되는데요. if else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나오고 조건이 참일 경우, 조건이 거짓일 경우 이렇게 항상 3개가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ge를 50세 기준으로 나는 age group이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데이터 1 mutate 나는 age group이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등호는 자 if else age가 50보다 크면은 다운표겠죠. upper 50이라 하겠다. 더 낮으면은 참이 아닐 경우 50보다 작은 거죠. 그럼 나는 below 50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잘 만들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select id age group만 한번 선별해서 볼까요? 54 upper 50 45 below 50 다 잘 됐죠? 이런 식으로 if else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각각 몇 명인지 궁금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count age group below 50은 13명, upper 50은 11명. 즉 되게 많은 걸 안 썼는데도 내가 궁금한 것들을 빨리빨리 알 수가 있죠. count 함수 많이 쓰고요. if else는 계속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개 조건만 쓰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조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코드가 길어지고 좀 보기 좀 안 좋아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화기 쪽에서 많이 하는 빌리루빈 값을 기준으로 2보다 작으면 A, 2에서 3이면 B, 3보다 크면 C 이런 식으로 한번 빌리루빈 그룹 나눠 볼까요? mutate 빌리루빈 그룹은 나는 if else 자 베이스라인 빌리루빈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베이스라인 빌리루빈이 3초가다. 3초가면 나는 C. 그 다음에 여기다 조건을 또 한 개 더 쓸 수 있죠. if else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바로 쓰는 것보다는 보통 여기서 엔터를 쳐서 밑에다가 쓰는 게 좋습니다. if else 그래야지 보기가 가독성이 좋아서 베이스라인 빌리루빈이 2보다 같거나 크면은 B. 이도저도 아니다. 이도저도 아니다란 말이 뭔가요? 2 미만이죠. A.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id 베이스라인 빌리루빈 그룹 프린트 6개만 한번 봐봅시다. 대부분 A라서 다 봐볼까요? 전부 다 A만 있네요. 카운트를 한번 봐볼까요? 몇 명 있는지. 빌리루빈 그룹 대부분 22명이 A이고 2명만 B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2명 B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필터 베이스라인 빌리루빈 2 이상인 사람 2.1 B 2.1 B 요 2명이 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if else는 더 들어갈 수 있죠. 여기서 또 남자인 사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알아서 인덴테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가독성 입장에서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변수를 만들고 나머지 변수는 제가 이건 많이는 안 쓰는데요. 방금처럼 변수를 만들고 나서 빌리루빈 그룹 변수를 만들고 나서 나머지 변수는 다 없애달라 할 때는 mutate 쓰지 말고 transmit를 쓰려는 건데 거의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변수를 만드는데 이렇게 랭킹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몇 번째 환자의 나이가 몇 등이고 이런 거 다 랭킹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고 퍼센트 랭크도 만들어줍니다. 3% 안에 들었다, 5% 안에 들었다 이런 거. 간혹 쓰는데 큐뮬러티브 썸, 누적합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건 한 번씩 해보시고요. 요거 아까 제가 한 거죠. 2개 변수.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할 필요 없이 하나 만들고 바로 이어서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진짜 많이 하는 거죠. 연속형 변수를 일정 범위마다 그룹화하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age가 있는데 age 어느 정도의 분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서머리 보면 제일 작은 사람 26세, 많은 사람 62세입니다. 자, 이거를 내가 10살 단위로 끊어보고 싶다. 10살 단위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데이터 1 mutate age
그룹 방금 배웠으니까 if else age가 뭐 예를 들어서 60 넘으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age 60 이렇게 하고 또 if else age가 50 넘으면은 또 age 50 또 if else 이렇게 뭐 20까지 계속 할 수 있겠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지만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cut width라 그래 가지고 자동으로 잘라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세 단위로 잘라달라. 10세 단위로 잘라달라. 데이터 1 여기 밑에 있죠. 10세 단위로 자르기. 데이터 1 mutate age 그룹을 나는 cut width 자르는데 age를 잘라 가지고 얼마 단위로 나는 10살 단위로 width 10살 단위로 잘라달라 하고 잘 됐는지 한번 age 그룹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다. 잘 잘라졌죠? 54세는 45세 이상 55세 미만 45세는 여기 또 들어가고요. 요게 이상이겠네. 요게 초과고. 그런 식으로 알아서 10개씩으로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일한 범위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10살 단위로 자르지 말고 나는 그 인터벌을 줘서 전체 4개 군으로 나누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인터벌로 줘서 여기서 나는 4개 군으로 나눠달라. 그럼 이렇게 나뉘는 거죠. 51.2에 50 어떻게 나눠졌는지 한번 볼까요? 뭐 하면 되죠? 카운트 하면 되죠? 이렇게 나눠졌죠. 이렇게 4개 군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10개 군으로 나눴네요. 죄송합니다. 4개 군으로 나눠볼까요? 이렇게 4개 군으로 나눠졌죠? 요렇게 이 인터벌이 이제 보통 지금 얼마인가 거의 한 10살 차이 나고 이게 동등하게 안 나눠져 있는 이유는 똑같은 나이에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들은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컷 인터벌 상당히 많이 씁니다. 뭐 컷 넘버도 쓰고요.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어레인지는 쉽습니다. 어레인지는 이런 그대로 올림차순 내림차순입니다. 우리 엑셀에서 우리 이렇게 솔팅할 때 쓰듯이 변수를 오름차순으로 쓸 때는 자 데이터 1에 나는 어레인지 나이 순으로 어레인지를 해달라. 나이 순으로 돼 있죠. 26, 29, 30, 32. 나는 만약에 반대로 해달라고 할 때는 어레인지 안에 age라고 쓰지 말고 descending age 요렇게 쓰면은 age가 거꾸로 됐죠. 이렇게 반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ALT 레벨 그 다음에 뭐 age 둘 다 어레인지를 해달라. age 베이스라인 ALT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안 보이는데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age 이렇게 하면 요것만 나오죠. 쭉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2개가 이게 우선 순위로 어레인지가 되기 때문에 쭉 가다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똑같이 48세일 때는 순서를 정할 때 베이스라인 ALT 기준으로 두 번째 기준을 베이스라인 ALT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올림차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레인지입니다. 자, 서머라이즈는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솔팅해내고 잘라내고 새로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서머라이즈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데이터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압축시켜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summarize s도 되고 summarize g도 되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age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1에 summarize. 자, 내가 궁금한 거는 value 1은 나는 전체의 평균이 궁금하다. age의 평균이 궁금하다. 45.5 나오죠. 이걸 이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in.age는 이렇게 구하고 이대로 그대로 써도 되죠. 콤마에 median.age는 median age 그 다음에 iqr.age는 우리 아까 배웠듯이 iqr 대문자 있죠. age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summarize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summmarize를 동시에 여러 개의 정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유값의 개수 아까 말씀드렸던
and distinct, unique라는 걸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실제 임상에서 많이 쓰는 거 한 개만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시던스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파일에서 인시던스라는 게 결국 발생률이죠. 지금 요게 이제 가남이라는 변수인데요. HCC 그리고 HCC 이어라는 거는 전체 환자의 옵저베이션 관찰 기간입니다. 즉 해당 관찰 기간 동안에 가남이 몇 명 생겼느냐를 전체로 계산하면 발생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시던스는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요렇게 HCC 언더바 YR이라고 코딩되는 거 나누기 HCC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걸 썸머라이즈로 한번 해볼까요? 자 데이터 1 자, 썸머라이즈를 하는데 먼저 페이션트 넘버 요거 n을 그냥 쓰면은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가 나오거든요. 이벤트는 전체 생긴 이벤트는 HCC가 있으면 1 없으면 0이니까는 이걸 전부 다 더하면은 생긴 이벤트 개수가 나오겠죠. sum HCC 그 다음에 person year는 관찰 기간을 전부 다 더하면 되겠죠. HC 언더바 year를 전부 다 더하고 인시던스는 어떻게 되나요? 인시던스는 위에 지금 두 개 만들었잖아요. 그대로 받아서 쓸 수 있거든요. 이벤트 per person year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오죠. 24명의 환자에서 가남이 4명 생겼고 옵저베이션 피리어드가 158년이었고 인시던스는 0.0253이었다. 보통 우리가 인시던스 계산할 때 100 person year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00 person year의 인시던스는 2.53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빨리 우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그룹 바인데요. 그룹 바이는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우리가 이렇게 전체 환자를 했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룹 바이를 쓰면은 나누어서 계산을 해줍니다.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해볼까요? 여기서 그룹 바이 예를 들어서 젠더로 그룹 바이를 해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 그룹 바이로 해서 달라졌죠. 여자는 요렇게 인시던스가 이렇고 남자는 요렇다. 물론 지금 환자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런데 그룹 바이에 두 개 쓸 수 있습니다. 젠더, 간경변증 유무에 따라서 두 개 다 해달라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여자고 간경변증 없을 때 이렇다. 남자고 간경변증 없을 때 이렇다. 남자고 간경변증이 있으면은 간암이 엄청 많이 생기네요.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머리 테이블 뭐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디버스의 가장 중요한 6개 셀렉트, 뮤테이트, 필터, 그룹 바이,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그리고 어레인지 이 6개는 아무리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말 이걸 되게 쉽게 보여도 막상 해보면 또 에러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자유자재로 하는 연습을 꼭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까지 끝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에는 이제 조금 큰 단위로 각각의 어떤 벡터가 아니라 전체 큰 데이터 하나를 이렇게 뭉치고 떼고 붙이고 하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merge라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데이터를 합치는 건데 이제 공통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key variable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번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알면 모든 거 다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자에게서는 병록번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데이터 리뷰를 했는 거에는 환자 병록번호가 있고 어떤 필요한 베리어블 A, B, C, D가 있고 또 누가 또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필요한 변수 E, F, G, H가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엮으려고 하면은 결국 병록번호를 가지고 뭉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공통 변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합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챕터 4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또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chv.csv 자, 불러왔죠? 항상 우리 먼저 하면은 디멘전으로 되게 간단한 데이터네요. 글림스 데이터 보시면은 10명밖에 안 되죠? 10명밖에 안 되고 변수도 9개밖에 안 됩니다. 요런 아주 되게 작은 그런 데이터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R bind, C bind 요런 게 있는데 요거 이제 R의 베이스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타이디버스를 안 깔아도 그냥 작동하는 겁니다. 그냥 작동하는 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쉽게 아시겠죠? A123 B456 A123 B456 R bind는 row
로우로 붙인다는 겁니다. 로우로 밑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R bind A, B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밑으로 붙었죠? B가 C bind는 옆으로 붙는 겁니다. 1, 2, 3, 4, 5, 6 R bind, C bind 요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멀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건 R 베이스 거보다는 타이디버스 거 쓰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자, 멀지의 옵션 요거 이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거 두 가지,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그리고 레프트 조인,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라이트 조인. 이너 조인은 우리 교집합 아시잖아요. 아우터 조인은 합집합입니다. 그리고 레프트 조인은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기본이 되고 오른쪽인 데이터가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뭐 레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고 같은 거. 그래서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는 공통 베리어블로 연결하는 건데 그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금방. 자, 이너 조인 예를 볼까요? ID, age, sex 요런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 보시면 공통 베리어블인 ID, LC, HCC가 있죠. 근데 보면 ID가 1, 2, 3, 1, 2, 4 있죠. 여기 있는 3이 있는데 여기는 3이 없잖아요. 요거 두 개를 이너 조인 하면은 교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교집합이라는 건 요 ID에 대한 공통 변수에 대한 교집합이라는 뜻입니다. 1, 2가 되고 3이 없잖아요. 3도 없으니까 빠지고 4도 없으니까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age, sex, LC, HC 이 4개 나머지 합칠 변수들은 전부 다 들어오는 거죠. 아우터 조인은 합집합이죠. 합집합은 어디라도 여기 공통 변수가 있으면 다 들어오는 거죠. 1, 2, 3, 4 다 들어오고, 3에는 age, sex는 있는데 LC, HC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거 그냥 결측치로 남기는 거고, 4에는 LC, HC인데 age, sex가 없으니까 여기 또 결측치로 남는 거죠. 이게 아우터 조인입니다. 레프트 조인 많이 쓰는데, 레프트 조인은 레프트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즉 왼쪽에 공통 변수에 없는 거는 옆으로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말 뜻은 1, 2, 3밖에 붙을 수가 없죠. LC, HC가 그대로 붙고. 이너 조인과 차이가 뭡니까? 이너 조인은 둘 다 있는 사람만 나오는 거고, 레프트 조인은 왼쪽에 있는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다 깔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라이트 조인은 오른쪽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 쓸 일 거의 없습니다. 주로 다 레프트 조인이죠. 왜냐면 레프트 조인 하나, 라이트 조인 하나 결과는 똑같겠죠. 어느 거를 먼저 레프트에 둘 거냐 그것만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넘어가고요. 왜냐하면은 요것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타이디버스에서 똑같은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다른데 이너 조인, 풀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언더바로 되어 있죠. 이 멀지에서 요거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위해서 우리 인위적으로 데이터셋을 잠깐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템프라는 데이터셋을 id가 4 미만인 사람 중에 id, age, 젠더만 선택하고, 요게 템프1이네요. 템프1. 템프2는 id가 1, 2, 4, 5, 6인 사람만, 그리고 LCHCC 자, 요렇게 해서 템프1 데이터 모양 한번 볼까요? 요렇게 돼 있죠. 템프2 요렇게 돼 있습니다. 공통 베리어블은 id가 있는데 여기는 변수는 age, 젠더가 있고요. 1, 2, 4, 3이 없죠. LCHC로 돼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를 한번 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 이너 조인은 교집합이라고 그랬죠. 공통 변수 있는 것만. 자, 이너 조인 템프1, 템프2.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묶을 거냐? 뭘로? 공통 변수가 뭐냐? 바이는 문자 id로 묶어달라. 어떻게 되죠? 공통 변수로 있는 id가 1번, 2번 밖에 없죠. 그러니까 1번, 2번 그대로 붙어오고 age, 젠더에다가 LC, HCC 두 개 뒤로 같이 붙여. 아우터 조인 해볼까요? 이름만 바꾸면 되죠. 아우터 조인. 죄송합니다. 풀 조인이네요. 풀 조인. 요렇게 되는 거죠. 1, 2, 3은 원래 템프1에 있었는데 여기 정보가 없고, 템프2에만 있는 4번, 5번, 6번 환자는 요 정보는 있는데 age, 젠더 정보가 없는 거죠. 즉 합집합이죠. 합집합.
full join입니다. left join 해볼까요? left join은 말 그대로 먼저 쓰는 게 left 데이터입니다. 뒤에 게 right 데이터가 되고요. 어떻게 되나요? 1번, 2번, 3번. 우리가 요거를 left 데이터로 줬습니다. left 데이터에다가 뒤에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맞죠? 1, 2, 3번만 갖다 붙였는데 temp2에는 3번이 없죠. temp2에는 3번이 없으니까 LCHCC는 요 두 명만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right join은 할 필요가 없겠죠. right join 해가지고 또 똑같이 temp1, temp2 할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갖다 붙이고 싶으면 오른쪽 데이터를 중심으로 갖다 붙이고 싶으면 여기다가 temp2를 쓰고 여기다 temp1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right join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semi join, anti join 잘 안 쓰는 건데요. 그래도 간혹 드물게 쓰는 경우 있어요. semi join은 아까 그 inner join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left join 합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emi join은 1, 2, 3, 1, 2, 4 age, sex, LC, HCC semi join을 하면은 공통된 ID만 있는 1번, 2번만 들어오고요. age, sex만 갖다 붙죠. 뒤에 LC, HCC 안 붙죠. inner join 했으면은 1번, 2번 붙으면서 LC, HCC도 뒤에 붙었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요것만 컴팩트하게 나오는 게 semi join이고, anti join은 주로 exclusion 할 때 쓰는 건데요. 여기 있는 환자들 중에 이 데이터셋에 있는 사람은 빼달라 하면은 3번만 남죠. 이런 식으로 남는 게 anti join입니다. 지금 넘어가고요.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물게 뭐 요런 것들도 있고요. intersect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마지막에 이제 조금 중요하게 쓰는 게 bind row, bind columns.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rbind, cbind 요 기능인데요. 요거는 조금 그래도 자주 쓰이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한번 예제 데이터셋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temp.x라는 요 조그만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다음은 temp.y라는 파일을 만드는데, 자,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temp.x는 1, 2, 3이고 temp.y는 2, 3, 4입니다. age, gender는 똑같고요. 2번, 3번 겹치죠? 2번, 3번. 자, bind row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row, 줄로 밑으로 합치라는 거고요. bind columns라는 건 컬럼, 옆으로 합치라는 거죠.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해 쉽게 가실 겁니다. bind row는 rbind와 똑같은 겁니다. 이 세 개 id, age, sex 두 개 밑으로 뭉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2번, 3번 중첩되는데 2번, 3번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또 듀플리케이션 돼서 붙죠. 그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합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밑으로 쌓아서 합치는 거기 때문에 왜 중복되고 똑같은 데이터인데 왜 안 없애주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물리적으로 합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bind columns로 temp.x, temp.y 해도 그냥 단순 물리적으로 옆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옆으로. 근데 여기 보면 뭐 이상한 막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요거랑 붙이면은 요렇게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단지 문제가 뭐냐면은 R은 똑같은 변수를 이렇게 똑같이 둘 수가 없으니 하나라도 틀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붙이면은 앞에도 ID, 네 번째도 ID이기 때문에 이걸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ID.1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새로운 이름을 지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옆으로 붙이고 밑으로 붙이는 기능을 하는 게 bind rows, bind columns다. 자, 그러면 굳이 rbind, cbind 있는데 굳이 이걸 써야 될 이유가 있는가? 꼭 한 개를 고르자면 한 개 있긴 있습니다. 한 개 있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런 거 있습니다. 요런 거.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데이터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temp.x
이렇게 돼 있고요. temp.y. 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환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약을 썼던 환자들이고 요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B라는 약을 썼던 환자들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밑으로 갖다 붙이는데 아까처럼 단순히 이렇게 붙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이 붙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요렇게 붙이지만은 여기에다가 나는 요 사람들은 A 그룹, 요 사람들은 B 그룹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결국은 바인드 로우스는 유일한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바인드 로우즈라고 쓰는데 그냥만 붙이고 A는 temp.x, B는 temp.y.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이걸 나는 예를 들어서 drug라고 하겠다. 하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밑으로 기술적으로 갖다 붙는데 drug A라는 명목 하에 붙고 drug B라는 명목 하에 또 3명이 붙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새로운 하나 변수를 만들면서 데이터를 합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데이터는 뭐 누가 리뷰했는가, 이 데이터는 누가 리뷰했는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외우시면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A, B가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id는 뭐라고 쓰는 게 여기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A를 안 쓰고 뭐 엔테카비어 라고 쓰고 여기에 뭐 TDF라고 쓰고 드러그라고 안 하고 안티바이랄이라고 한다. 이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안티바이랄, 엔테카비어, TDF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바인드 로우를 쓰는데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마지막인데 이제 타이디 데이터라는 개념이고요. 타이디 데이터라는 개념을 실습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 파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ch4 chb.csv 디멘전 데이터 글림스 데이터. 자, 이제 익숙하시죠? 30명의 환자고요. 6개의 변수가 있는 그런 작은 데이터입니다. 타이디 데이터라는 뜻은 뭐냐면은 좀 정렬된, 정돈된 그런 데이터라는 건데 우리가 많이 익숙한 데이터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엑셀 여는 형태죠. 한 줄, 로우는 환자 한 명을 의미하고요. 세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변수, 한 가지 변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처럼 뭐 베이스라인 ALT, 6개월째 ALT, 12개월째 ALT, 18개월째 ALT 이렇게 옆으로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엄밀히 얘기하는 타이디 데이터의 특징은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ALT에 관한 한 개의 데이터라고만 생각하면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고 통계에서 얘기하는 즉 R에서 얘기하는 타이디버스에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요게 아니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각 줄은 한 개의 옵저베이션이 돼야 되는 거. 옵저베이션 즉 한 명의 환자에게서 5개의 값을 이렇게 나열되면 안 되고 한 명의 환자에게 5개의 값은 측정 시점이 다르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하는 게 타이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꼭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gg플랫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요런 타이디한 요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요. 뭐 오히려 더 많이 쓰는 용어는 사실 옆으로 우리가 기존 많이 접하던 폼을 와이드 폼이라고 하고 밑으로 있는 걸 롱 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와이드 폼이 익숙해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통계라든지 병원 데이터베이스를 받아보면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롱 폼으로 데이터가 다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편한 대로 와이드를 롱폼으로 바꾸고 롱폼을 또 와이드로 바꾸고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지만 데이터 핸들링이 문제없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해볼 것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와이드 폼 데이터를 이렇게 롱 폼으로 바꾸는 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는 함수는 gether 함수입니다. gether. 조금 요거 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gether 함수를 쓰는데 gether 함수에서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아래로 밑으로 쫙 뿌릴 변수 여기서는 ALT겠죠. 이 밑으로 쫙 뿌릴 변수 뭐를 뿌릴 거냐 이런 값들이죠. 이런 값들을 뿌리고 여기에서는 observation이고 여기는 ALT인데 이 변수 이름만 정해주면 됩니다. 밑으로 뿌릴 변수 키는 새롭게 생길 관측지의 변수 이름 value는 결과값 변수 이름 말이 너무 어려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데이터는 이런 겁니다. 가로로 되어 있죠. 와이드 폼이죠. 전부 다 ALT입니다. 환자 한 명당 아이디가 있고요. 자, 이거를 밑으로 뿌리겠습니다.
편의상 ALT long이라고 하겠습니다. ALT long이라는 데이터로 자 돌리는데 데이터를 돌리는데 겟더로 돌리는데 뭐를 밑으로 뿌릴 거냐? 나는 베이스라인 ALT, M6 ALT, M12 ALT, M18 ALT, M24 ALT 이 6개를 밑으로 뿌릴 거죠. 뿌리는데 자 키는 나는 observation이라고 하고 나는 value는 result라고 하겠다. 그리고 하고 나서 id로 orange를 해달라. 오름차순을 해달라. 자 alt.long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 그대로죠. 밑으로 뿌려졌죠. id 11111 5개 observation 그에 맞는 result 값 6735372831 6735372831 그대로 내려왔죠. 요게 이제 겟더입니다. 밑으로 뿌리는 거. wid에서 롱폼으로 뿌리는 거. 변수를 다 쓰기 힘들면 변수 순서 써도 된다. 뭐 당연한 거죠.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변수죠. 이거 뭐 굳이 다 안 써도 되죠. 두 번째 변수부터 여섯 번째 변수 밑으로 뿌려달라. 그래도 똑같죠 결과는. 자 그러면은 이 ALT long 데이터는 총 몇 개일까요? dimension ALT.long 150개죠. 150개 150개 곱하기 3 왜 150개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전체 우리 환자의 데이터는 30명이었잖아요 30명이었고 30명의 환자에게서 몇 개 값이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값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30 곱하기 5를 하면 밑으로 뿌리면 150줄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요게 겟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와이드 폼을 롱 폼을 다시 와이드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뿌려져 있는 거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롱 폼으로 되어 있는 거를 와이드 폼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스프레드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ALT long이라는 거를 와이드로 돌려보겠습니다. ALT wide, ALT long이라는 데이터를 자 스프레드 돌리는데 뭐를 돌릴 것이냐? 요거잖아요. 요걸 돌릴 거잖아요. 뭐를 가로로 뿌릴 것이냐? observation 그리고 result를 옆으로 뿌려달라. 볼까요? ALT.wide 옆으로 뿌려졌죠. 원래대로. 요게 이제 스프레드 함수입니다. 요게 스프레드 함수.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제 한 개 틀린 게 있죠. 처음에 우리가 봤던 데이터와 틀린 게 찾아지시나요? 보시면은 원래는 우리 계획대로는 B, M6, M12, 18, 24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M6이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M6이 순서가 밀려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롱폼으로 갔다가 다시 와이드로 돌릴 때는 레벨을 정해주지 않으면은 R이 자동적으로 알파벳 순서로 정하게 됩니다. 알파벳 순서로 정하면은 M12, M18, M24 다음에 M6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뭐 다시 또 팩터 레벨을 또 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롱 와이드 이렇게 서로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